세 번째 이제 상문법원에서는 시험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자, 헌법도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헌법도 행정법이 법원이 돼요. 예를 들면 행정주식 법정주의, 그죠?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이런 거. 행정입법과 관련돼서 다, 그죠? 예, 국적주의 이런 거. 전부 다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관련 뒷부분만 돼요. 자, 상문법원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국내법 질서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국내법 질서예요. 국내법 질서. 국내법 질서는 최고 법규범위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국내법 질서 같은 말이에요. 한 국가 내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법이죠. 자, 국내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법, 국내법 질서예요. 자, 이 최고법인 헌법 제6조 1항이 있어요. 헌법 6조 1항인데, 이 헌법 제6조 1항 갖다가, 이 1항은 국제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 사회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죠? 자, 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인데, 전혀 다른 법 체계이다. 전혀 그 내용상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별다른 체계의 법이다라고 보는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이 있고, 이원론 입장에서는 서로 충돌할 일이 없어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일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완전히 다른 체계이고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원론에 있다면 각각이 규율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때는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이원론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관계인데 잠깐 보시면 학설인데 이원론 입장에서는 변형주의 국제법을 갖다가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그러니까 국제법이죠. 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변형주의가 적용됩니다. 변형주의라는 것은 그럼 국제법, 조약 등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조약을 체결했다. 이원론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 같은 경우 이거는 국회에서 다시 한미 FTA 조약의 내용을 다시 국내 입법화해야 돼요. 국내법으로 변형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원론이 현재 다수설이에요. 이것이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그 성질이 같다. 내용이 같다. 다만 그 규율 대상만 다를 뿐이다. 국내법 질서는 국내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고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 사회를 규율할 뿐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일원론에 의한다면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 우위설을 취득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학자나 행정법 학자들은 국내법 우위설을 취득해요. 당연하겠죠. 반복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국제법 학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법 우위설을 갖다가 취득합니다. 자, 이때 국내법 우위설이죠. 여러분들 그 학설을 좀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이때 보시면 국내법 우위설 중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학설이 있죠. 자, 국내법 우위설 중에서 동위설이 또 있어요. 국내법 우위설의 일종으로서 동위설이 현재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인데 동위설이에요. 자, 이 동의설을 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 헌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겁니다. 국제법 사항인데, 헌법 제6조랑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공포된 조약이죠. 여러분들 조약 체결권자 누굽니까? 조약 체결 공포권자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에요.
고도의 정책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계에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거 두 가지죠. and 및 and. 자, 보시면 요거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의서를 한다면요. 동의서를 한다면 이게 문제되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같은 효력일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법률, 원칙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갖는다고 봐요. 법률 또는 이때 법규 명령이죠. 법규 명령이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조약은 협정, 의정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 협정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다 조약이 다른 이름이고요. 이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해요.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합니다. 이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유엔이 있죠, 이렇게. 그죠? ILO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문서에 의한 합의를 조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냐면, 여러분 국제법은 서구 열강 사회에서 18세기부터 성립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동양 3국은 일본,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식민지. 그래서 초기에 국제법, 18세기, 19세기에 국제법 형성 시기에 이 동양 3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이 국제법 형성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때 서구 열강 사이에 일단 체결된 이런 조약은 지금에 와서도 2차 대전 이후 현대에 와서도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법을 말하고 또 그러면 조약은 성문법이죠. 조약은 성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법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그럼 조약은 성문법이죠.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보면 국제관습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 외교관이 있죠. 고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하자는 죽이잖아요. 외교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추방을 합니다. 왜요? 외교관 갖다가 죽이면 일단은 돌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래 관행이죠. 그 상대국 사신을 죽인다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자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교관 사자 같은 경우는 안 죽여요. 왜? 나중에 전쟁하더라도 그 사후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또 강화조약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유리할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가지만 내가 좀 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승부일 수도 있어요. 무승부, 승패가 없거나 패할 우려가 있으면 내가 재빨리 손 내밀어서 강화조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래야 축구를 시킬 거 아니고 국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자는 외교관 안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어요. 이건 원래 국제관습법으로 오던 걸 갖다가 성문법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 행정법, 국내법도 그렇고 국제법도 그렇고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인데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법화 할 뿐이지 성문법화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관습법상의 이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을 갖다가 우리가 성문법을 했다가 성문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관습법에 의해서 그대로 법으로 남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국제법규라고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것은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규명령을 하나 더 든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조약, 이 조약의 형태인데, 일반적인 이 조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그 주체가 됩니다.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국제기구가 그 주체가 되는데,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되는데, 이거 좀 조약 중에서 격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낸 건데, 정부간 협정이에요. 이 조약은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이 법률이 효력을 갖는 이 조약은 플러스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에 가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응?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정부간 협정, 행정협정 형태를 만들어내요. 행정협정. 이것도 조약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간 협정이니까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행정협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약은 이렇게 당연히 법률이 효력을 갖지만 행정협정, 조약 중에서 그 격이 떨어지는 이 행정협정은 법규 명령이 성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쓴 거예요. 이게 그 큰 논점이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동의설에 의한다면, 국제법이 더 위에 있느냐, 국내법 위에 있느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법이 더 위에 있다고 봐요. 현재는. 그죠? 좀 우리 국제 보면, 우리 국제 공동체 사회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 국제법인데, 보시면 국제법은 진짜 우리 이라크 전쟁을 보시고, 아프가니스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 국가 내에서 동네 골목길이죠. 그것만치도 못합니다. 주먹이 바로 국제법의 힘이죠. 주먹이 법이에요. 그렇지만 국내법은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있지만 국제법에 있어서는 국가 간에 있어 통일된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법을 만들죠.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런 거죠. 법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가지만 법적으로 이제 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설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서 요걸 내용 보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6조죠. 이론론, 여기 이론론은 변형주의,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수용주의를 채택합니다. 이론론. 그래서 동의설에 한다면, 이렇게 보세요. 헌법 또는 하위인 이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일이 있다. 그래서 동의설이죠. 동의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법률 또는 헌법 또는 하위입니다. 헌법 또는 하위인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면 시험에 실질적으로 한 4년 전에 나왔어요. 만약에요, 이 조약이 이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이 효력을 갖는 이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면 조약이 헌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시험 중요합니다. 제가 당구장 표시할게요. 이거 2번 나왔어요. 4, 5년 전에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예요. 국내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국외 또는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애매하죠. 국내법적으로 무효돼요. 하지만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상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절충설 결론. 꼬리가 결론이에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국내법적으로는 무효인데 국외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 간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자, 됐죠? 요거 보시고, 이제 그 상문법에서 특히 여러분들 요걸 갖다가 뭐라고요? 헌법 제6조 1항은 일원론, 동의설에 한다면 이건 무슨 조항이에요? 수용조항이에요. 헌법 제6조 수용조항에서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에서 별도의 다른 행정조치를 요하지 않고 국내법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바로 헌법에 의해서 국내 행정법의 일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국내 행정법의 일부가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한미 FTA. 보통 한미 FTA 보시면 그 조약이 있죠?
바로 국내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다 번영을 해가지고 다시 탁 해놓습니다. 예. 조약집이 있어요. 보시고 이제 불문법원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판례법이죠. 판례법을 보시면 시험 나올 건 요거 이상 안 나오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판례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북입니다. 전북에서 이렇게 우수동산물 국내 우수동산물 우대조항 조례에서 보조금을 주도돼 있어요. 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죠? 요 WTO 라운드에서 농산물 협정이 있죠? 농산물 협정이 되면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어요. 국제법에 조약에 보면 WTO 라운드 농산물 라운드 협정이 된다면 국내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전북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서 우수동산물 갖다가 국내 우수동산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 이렇게 제공하도록 했고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당연히 그죠 외국 우리 농산물 수출하시는 분 그죠 미국 농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 위반이다 해서 그죠 조약 위반이다 해서 바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바로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 위반으로 해서 그 조례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특강 시간에 또 했지만 WTO 라운드 협정 같은 경우는 이때 보시면 투자자가 투자자가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상대국 정부죠. 투자자가 예를 들면 미국 자본가예요. 한국에 와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에서 이 농산물 협정이든 각종 조약을 위반해서 이 내국인 투자자를 갖다가 어떤 차별을 한다든지 어떤 수익을 갖다가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할 때 자 법규를 통해서 제한한다든지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게 불법이 되고 이에 대해서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소하는 거. WTO 라운드 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상대국 정부에 대해서 제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미 FTA 양자 조약에서는 그게 인정돼요. 양자 조약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한미 FTA 조약을 보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왔어요. 와서 한국 정부의 어떤 행정 규제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WTO 라운드 규정에는 없어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